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 송금 한 번으로 수천만 원이 증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분입니다. 2024년 한국에서 가상화폐 사기로 사라진 돈이 4조 8천억 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인 검거율입니다. 겨우 2.3%에 100명이 사기를 쳐도 2명만 잡힌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낮을까요? 사기범들이 멍청해서 못 잡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돼 있어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연 500억 원을 버는 가상화폐 사기 조직의 충격적인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직장인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봤어요. 신규 코인 투자, 초기 참여자 모집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링크를 눌렀더니 그럴싸한 웹사이트가 나왔죠. 백서도 있고 개발팀 소개도 있고 로드맵도 상세했습니다. 투자했어요. 처음엔 소액으로 200만 원만 넣었습니다. 일주일 뒤 확인하니 230만 원이 돼 있었어요. 15% 수익입니다. 한 달 뒤에는 280만 원으로 불어났죠. 신이 나서 추가로 8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계좌에 1,50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이제 출금할 시간입니다. 출금 신청을 했죠. 최소 보유 기간 6개월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어요. 다시 출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엔 세금 15%를 먼저 입금해야 출금 가능이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225만 원을 더 보냈죠. 다음 날 사이트가 사라졌습니다. 접속이 안 됐어요. 텔레그램 고객센터도 폭파됐습니다. 총 1,225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런 사기가 매일 수십 건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상화폐 관련 사기 신고가 8만 건이 넘었어요. 피해 회수율은 3.2%입니다. 1,000만 원 잃으면 32만 원만 돌려받는다는 뜻이죠. 나머지는 영영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회수율이 낮을까요? 돈이 이미 세탁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는데 평균 5일이 걸리는데 사기범들은 이 일이면 돈을 완전히 세탁합니다. 신고할 때는 이미 추적 불가능한 상태예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사기의 핵심은 가짜 거래소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진짜 거래소를 쓰면 사기를 못 쳐요. 왜냐하면 이런 곳은 금융당국에 신고돼 있고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출금도 즉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짜 거래소예요. 겉모습은 진짜와 똑같습니다. 앱 디자인도 깔끔하고 차트도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거래량도 표시됩니다. 완벽하게 진짜처럼 보이죠. 놀라운 건 이런 가짜 거래소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다는 점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 개발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가짜 거래소를 패키지로 판매합니다. 마치 조립식 가구처럼 완제품을 팔아요.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2주면 완성됩니다. 여기에 웹사이트, 모바일 앱, 관리자 페이지, 차트 시스템, 거래 자동화 프로그램까지 전부 포함돼 있어요. 심지어 고객센터 채팅봇까지 들어있습니다. 로고만 바꾸고 색깔만 조금 수정하면 끝이에요. 프로그래밍 지식이 전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거래소를 서버에 올립니다. 서버는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 둬요. 러시아, 세이셸, 케이맨 제도 같은 곳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수사 협조를 안 해주니까 한국 경찰이 추적할 수 없습니다. 가짜 거래소가 완성되면 다음 단계는 고객 모집입니다. SNS 광고가 주요 수단이에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광고를 돌립니다. 비트코인 다음은 이것, 1년 뒤 100배 오를 코인, 전문가들이 극찬한 신규 상장 같은 문구를 씁니다. 광고를 클릭하면 텔레그램이나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채팅방에는 이미 수백 명이 있어요. 다들 수익 인증을 올립니다. 오늘 300만 원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빚 갚았어요. 이런 메시지가 쏟아지죠. 문제는 이게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채팅방 안의 사람들 대부분이 알바거나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사기 조직 관계자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채팅방 참여자의 80%가 가짜였어요. 여기서 사기범들의 진짜 전략이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00만 원을 넣으면 일주일 뒤 110만 원이 됩니다. 한 달 뒤에는 130만 원으로 불어나죠. 피해자는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네 하고 믿게 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 작은 승리를 먼저 경험하게 해서 신뢰를 쌓는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카지노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처음 온 손님에게는 일부러 좀 따게 해줘요. 그래야 계속 돌아오니까요. 가상화폐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정도 수익을 줍니다. 20%, 30%, 심지어 5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는 완전히 믿게 됩니다. 초기 수익이 계속 쌓이면 피해자는 추가 투자를 합니다. 이미 수익을 봤으니 더 큰 돈을 넣고 싶어지죠. 여기서 사기범들의 진짜 계획이 작동합니다. 추가로 넣은 돈은 절대 못 빼게 만들어요. 출금 신청을 하면 온갖 핑계가 나옵니다. 시스템 점검 중, 최소 보유 기간 미달, 거래량 부족, 출금 수수료 선입금 필요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출금 차단 사유가 평균 3번에서 4번 바뀌었어요. 처음엔 보유 기간 문제라고 하다가 나중엔 세금 문제라고 하고 그 다음엔 보안 인증 문제라고 합니다. 계속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어요. 왜 시간을 끌까요?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세금 15%를 먼저 내야 출금 가능이라고 하면 피해자는 고민하죠. 이미 큰 돈을 넣은 상황에서 추가 금액을 안 내고 포기하기는 아깝습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추가 금액을 보냅니다. 사기범들은 이제 더 많은 돈을 손에 넣었어요. 출금을 해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이번엔 해외 송금 수수료 추가 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을 빼앗깁니다. 시간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증거인멸입니다. 사기범들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래소를 운영해요.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피해자를 모으고 돈을 받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죠.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겁니다. 서버도 삭제하고 도메인도 해지하고 텔레그램 채널도 폭파합니다. 모든 흔적을 지워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4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상화폐 새 사기의 검거율이 2.3%에 불과합니다. 100건 신고하면 2건만 잡는다는 뜻이죠. 더 교묘한 사기 방식도 있습니다. 스테이킹 사기예요. 스테이킹이 뭔지 아십니까? 가상화폐를 일정 기간 묶어두면 이자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은행 정기예금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정식 거래소들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 이율이 5%에서 10% 정도 되죠. 문제는 가짜 거래소들이 제시하는 이율입니다. 연 50%, 심지어 100%까지 제시하는 곳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은행 이자가 연 3%인 시대에 연 50% 이자를 준다는 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속아요. 욕심 때문입니다. 스테이킹 사기의 구조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수익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투자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는 약속한 이자를 줍니다. 그 돈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투자금이에요. 처음 사람은 진짜 이자를 받았다고 믿고 더 많은 돈을 넣습니다. 지인들에게도 추천하죠. 신규 투자자가 계속 들어와야만 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신규 유입이 줄어들면 이자를 못 줘요. 그때 사기범들은 사이트를 닫고 도망칩니다. 2023년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스테이킹 플랫폼이 연 80% 이자를 약속했어요. 전국에서 수만 명이 돈을 넣었고 총액이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실제로 이자를 줬어요. 피해자들은 환호했죠. 지인들에게 미친 듯이 추천했습니다. 1년 뒤 사이트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운영자는 해외로 도피했고 돈은 이미 세탁됐어요.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단 1원도 못 찾았습니다. 유명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텔레그램에 가보면 유명 기업인이나 투자자 이름을 쓴 채널이 수백 개 있어요. 전부 가짜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추천한 코인, 이 사람이 투자한 프로젝트 같은 정보가 올라오죠. 물론 전부 거짓말입니다. 프로필 사진도 도용한 거예요. 더 교묘한 건 AI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서 이 코인에 투자하세요 라고 말하는 영상을 만들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가짜인 줄 모를 정도로 정교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직접 추천했네 하고 믿어요. 한국 유명인도 피해를 봅니다. 연예인 이름으로 된 코인 투자 광고가 SNS에 돌아요. 해당 유명인이 이 코인으로 큰돈 벌었다며 추천하는 내용이죠. 물론 전부 조작입니다. 그 유명인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사진도 다른 행사에서 찍은 걸 도용한 겁니다. 통계를 보면 유명인을 이용한 가상화폐 사기가 2023년 한 해 동안
12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수치예요. 사기 조직의 내부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생각보다 체계적입니다. 마치 회사처럼 운영돼요. 최상층에는 총책이 있습니다. 전체 기획을 하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 아래 기술팀이 있어요. 가짜 거래소를 만들고 서버를 관리합니다. 마케팅팀도 있습니다. SNS 광고를 집행하고 채팅방을 운영해요. 고객 관리팀도 따로 있죠. 피해자들의 문의에 답변하고 달래는 역할입니다. 심지어 재무팀까지 있어요. 들어온 돈을 세탁하고 분배하는 팀입니다. 이 모든 조직이 해외에 있습니다. 주로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같은 곳이에요. 조직원들은 고액 알바 공고를 보고 옵니다. 해외 근무,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이런 식의 구인 광고예요. 20대 청년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가보면 사무실이 있고 컴퓨터가 줄지어 있고 선배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고객이 투자 문의하면 이렇게 답변하세요. 출금 요청 오면 이렇게 처리하세요. 매뉴얼도 있습니다. 신입은 자기가 사기에 가담하는지도 몰라요. 고객센터 일하는 줄 압니다. 몇 달 뒤에야 깨달아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조직에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여권을 압수당했고 빚도 생겼고 협박도 받습니다. 돈은 어떻게 세탁될까요? 가상화폐 특성상 추적이 어렵습니다. 은행 송금은 기록이 남지만 가상화폐는 지갑 주소만 있으면 익명으로 거래돼요. 한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또 다른 지갑으로 계속 옮기면 원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사기범들은 수십 개 지갑을 만들어서 돈을 쪼개고 섞어요. 큰 금액을 한 번에 옮기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씩 여러 지갑으로 나눠서 보내요. 그러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실제 세탁 경로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피해자가 가짜 거래소에 돈을 보냅니다. 이 돈은 필리핀에 있는 지갑으로 들어가요. 10분 뒤 홍콩에 있는 다른 지갑으로 옮겨집니다. 다시 1시간 뒤 여러 지갑으로 나눠져요. 각 지갑은 싱가포르, 두바이, 러시아, 스위스에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진 돈은 다시 수십 개 지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으로 환전됩니다. 그리고 개인 간 직거래로 현금화돼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추적 불가능합니다. 처음 송금부터 현금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8시간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시간이 보통 5일 걸리니까 신고할 때는 이미 돈이 세탁된 뒤죠. 왜 경찰은 이런 사기를 못 막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서버 문제입니다. 가짜 거래소 서버가 한국에 있으면 경찰이 바로 조치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확보하고 범인을 추적할 수 있죠. 문제는 서버가 전부 해외에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세이셸, 케이맨젠 제도 같은 곳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수사 협조를 안 해줍니다. 한국 경찰이 요청해도 답장이 안 와요.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설령 협조를 받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사기범들은 이미 도망친 뒤에요. 두 번째 이유는 인력 부족입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인원이 전국 합쳐서 1200명입니다. 이들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연간 3만 건이 넘어요. 가상화폐 사기는 특히 기술적으로 복잡합니다. 블록체인 추적, 지갑 분석, 해외 서버 조사 같은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사기범들은 계속 신기술을 써요. 작년에 쓰던 수법이 올해는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하나 배울 때 사기범들은 10가지 새 수법을 만들어요. 세 번째는 법의 한계입니다. 가상화폐 자체가 법적으로 애매한 영역이에요. 한국 법에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닙니다. 재산으로도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요. 이런 애매한 법 때문에 처벌도 약합니다. 가상화폐 사기로 잡혀도 형량이 낮아요. 실제로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가상화폐 사기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받은 비율이 20%대에 불과했어요.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습니다. 사기범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낮은 범죄인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건 돈을 못 찾는다는 점입니다. 사기범을 잡아도 돈은 이미 없어요. 전부 세탁됐거나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설령 일부를 압수해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나눠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피해금 회수율이 평균 3%대라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100% 사기라고 봐야 해요. 은행 이자가 연 3%인 시대에 연 50% 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아니면 사기죠. 원금 보장, 고수익, 안전한 투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광고도 믿으면 안 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뜨는 투자 광고 대부분이 사기예요. 정식 금회사는 SNS에 월 수익 500% 같은 광고를 안 합니다. 금융당국 안 해주니까요. 그런 과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규제를 한 불법이라는 증거입니다. 유명인 이름이 나와도 의심하세요. 그들이 텔렘에서 코인 추천을 할 리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건 있어도 대중에게 추천하지 않아요. 법적 책 때문이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돼 있어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이외 다른 거래소를 쓰라고 하면 의심해야 해요. 특히 우리 거래는 수수료가 없다, 다른 곳 가격이 싸다 이런 말로 유인하면 거의 확실히 사기입니다. 정식 거래 이름을 살짝 바꾼 가짜도 많아요. 이름 판단하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세요. 도 중요합니다. 때 큰 돈을 넣지 마세요. 소액만 넣고 출금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 계좌로 돈이 들어와야 진짜입니다. 화면에 자만 보이는 건 의미 없어요. 출금 신청했을 때 바로 처리되지 않고 심사 중, 대기 중 이런 메시지가 계속 뜨면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소는 출금이 즉시 또는 1시간 이내에 처리돼요.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나 여기서 돈 벌었어, 이런 말 들으면 솔깃하죠. 친한 친구나 가족이 말하면 더 믿게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초기에 수익을 받아서 진짜라고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돈을 못 찾게 되면 그 사람도 피해자가 됩니다. 지인 추천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세요.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신고가 빠를수록 돈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늦어도 24시간 이내에는 신고해야 해요. 며칠 지면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입니다. 신고할 때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거래 내역 캡처, 대화 기록, 웹사이트 주소, 계좌번호 전부 증거가 됩니다. 사이트가 폭파되기 전에 캡처해 두세요.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해당 자를 지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사기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하면서 사기 숲도 진화해요. 앞으로는 AI를 이용한 사기가 더 늘어날 겁니다. 가짜 영상, 자동화된 상담 이런 게 더 정교해지면 구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해요. 기본 원칙을 지키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곳에는 돈을 넣지 않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선착순정 이런 말 급하게 만들면 100피트기예요. 진짜 좋은 투자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하세요. 100만 원 1억 되는 기적은 없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높은 수익은 높은 윈이 있습니다. 원금을 잃을 각오가 안 되면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하루에 20%, 30% 오르내리는 게 일상이에요. 로만 투자하세요. 생활비나 비상금을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망했을 때 회복할 수 없으니까요. 빚내서 투자하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이자 부담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정상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때 살당하기 가장 쉽습니다. 조심하세요.